지금 보이시는 색은 그 갈색으로 이루어진 사막입니다. 그 사막의 색은요, 영어로 말하자면 카키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카키색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하면 올리브 그린, 옛날에는 국방색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군인들 옷이 좀 다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올리브 그린색 단색짜리 군복이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예.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카키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카키색 그러면 사막의 모래에서 나오는 색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베이지색보다 좀 짙은 뭐 이런 색을 주로 카키라고 그러는데 그 사막에 나갈 때 입는 군복을 연상하시면 쉽습니다. 자, 브라운은 그런 색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브라운. 예. 사막에 나가서 작전을 펼치고 흙 속에 숨어 있는 색이 깨끗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흙과 같이 어울리는 색이고 숨어 있어야 되고 지저분한 먼지가 묻어도 괜찮고 이런 색이 브라운 갈색이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카키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색 그러면 브라운, 흙, 지구, 그 다음에 가난한 색이에요. 예, 가난한 색은 왜 그러냐면 흙에서 계속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죠. 흙 다 묻어 있는데 온몸에. 그래서 이 갈색은요, 서양에서는 특히 전통적으로 그 시골스러운 여자, 촌스러운 애, 그 시골 농부의 딸 이런 걸 표현할 때 갈색을 씁니다. 물론 녹색도 그런 비슷한 뜻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자, 모양으로는 그 마른 목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이아몬드라고 하기도 하고, 예, 우리 마른 목골을 다이아몬드형이라고도 하죠. 우리 트럼프 칠 때도 보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연상으로는 지구, 편안함, 아늑함. 우리 왜 흙 속에 황토 속에 있으면 따뜻하고 편하잖아요. 몸도 좀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황토방이란 말도 있죠. 몸 쉬러 가는데. 부정적인 걸로는 불임. 뭐냐면 화려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 않고 그냥 지저분하게 있어요. 가난, 게으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게으르고 불임이고 뭔가가 없어요. 예. 부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걸로는 그런 뜻이고 긍정적으로는 편안하고 아늑한 걸 가지고 있죠. 보석으로는 이거를 게이트라고 하지 말고 에지트라고 해보십시오. 예. 이 보석인데 지금 여기 보면 건강, 뭐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전사의 힘, 전쟁하는 사람의 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는 핑크색이나 옷을 입는 것보다는 이 갈색 옷을 입고 열심히 싸우면은 그게 더 전사의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칠은 흙 속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장수, 열병의 치료, 간질, 그 다음에 미침, 막 이렇게 미친 거, 이런 것도 다 참게 해주고 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또 하나 들었어요. 광기로부터의 보호, 간질, 미치고, 열병, 이런 걸 치료하는 게 바로 이 에지티니까 이 보석을 또 하게 되면 이제 또 치료가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보석 얘기를 거의 다 들으셨어요. 반지를 몇 개를 껴야 됩니까? 목걸이하고. 많이 껴야 되죠? 한번 껴보세요. 예, 옛날에 서양 귀족이나 왕족들이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건 서양뿐만이 아니라 동양이나 우리나라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믿는 게 다 그런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기는 없어도 어디에나 있는 색이에요. 지금 보면 그 벽돌로 지었는데 이게 독일의 신도시인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빨간 벽돌로 지었어요. 갈색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는 없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가 빨간 벽돌이나 황토 벽돌로 지은 집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나라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막 그럴 때는 요즘에는 좀 색이 좀 바뀌어서 무채색을 많이 쓰지만 한때는 어느 아파트든지 짓기만 하면 그냥 황토색, 베이지색 뭐 이랬어요. 예, 그게 뭐냐? 따뜻하고 편안하니까 집에 가면 잠자고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나무 장식을 많이 해놨었어요. 나무. 그 다음에 바닥도 나무, 원목마루. 왜요? 편안한 갈색이니까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성을 강조하니까 편안함보다는 자기를 나타내는 색이 되다 보니까 무채색이나 대비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색을 쓰게 된 거죠. 자, 다음에 흉안색이에요. 지금 보면 아주 낡고 폐허가 된 자동차가 나오는데
흉하고 싫어하고 낡고 막 이런 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와 관련된 부정적인 현상에서 먼저 떠오른대요. 예. 그러니까 상처나고 안 좋고 벌거벗고 있고 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모두 색채인데 광채가 다 사라졌어요. 멋이 없어요. 예, 개성도 잃어버렸어요. 그게 또 갈색입니다. 자, 다음에 어리석음과 게으름이라고 그러는데, 게으름과 어리석음. 나무늘보 보이시죠? 얘가 재빠르고 약삭빠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엄청 느리고 애가 둔하게 보이죠. 머릿속이 안 그렇겠지만 보일 때 그렇게 보입니다. 어리석고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갈색까지면 나쁜 뜻이 좀 많아요.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단 자연하고 비교하고 아까 편안함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장 좋은 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가 되지만 편안한 색이죠. 누구나. 예. 다음에 원목으로 짓고 통나무로 짓고 거기다가 백열등을 켜놓고 촛불을 켜놓거나 그럼 아늑하고 편안합니다. 별로 긴장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데서 맥주나 통닭을 먹으면 계속 먹습니다.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입에 묻어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어때요? 통나무 원목집에서 편안한 나무 테이블에 가죽 소파에 앉아서 맥주나 통닭이나 고기 먹으면 아주 친해지고 마음을 열고 계속 먹습니다. 자, 다음엔 맛이 가장 강한 색은 무슨 뜻이냐면 초콜릿을 상징시킵니다. 달고 맛이 강하죠. 예, 사탕, 초콜릿. 그래서 맛이 의외로 맛은 강합니다. 네, 지금 그 속물의 색하고 유행에 뒤처진 색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뭐냐면 우리 청바지에 지금 갈색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 다리 부분만 그 유행에 첨단을 걷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죠? 예, 약간 뒤처지고 유행하고는 좀 무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가난한 자의 갈색이 나왔어요. 드디어 밀레 선생님의 이삭 줍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만종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 부부가 기도를 하고 있죠, 저녁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밀레 선생님은 그림을 그렸다고 안 그러고 진실된 그림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 프랑스하고 어디를 다 돌아다닙니다. 깨닫기 위해서. 고행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왜 화가가 죽고 나면 그림값 오른다고 그러죠? 물건이 막 대단해지고. 그게 밀레 선생님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바로. 살아서는 굉장히 고생했어요. 부인이 굶어 죽고 결핵 걸려 죽고 막 이랬습니다. 예, 굉장히 고생했는데 죽고 나서는 다 국보가 됐죠. 지금 밀레 선생님 그림은 금액이 없습니다. 팔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나라의 보물이 됐는데 밀레 그림이 있기 전까지는 렘브란트 시절까지는 네덜란드파죠. 굉장히 고귀한 사람만 그렸어요. 르네상스도 그렇고 왕, 신, 최소한 귀족 이렇게만 그렸습니다. 갈색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다가 밀레 선생님이 어느 날 진실을 찾기 위해서 딱 그림을 발견하고는 골목에서 오줌 누는 아이,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여인, 감자 굽는 사람 이런 걸 그립니다. 그다음 이삭 줍기, 만종 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 살아간 얘기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갈색을 사용합니다. 그림. 네, 그 갈색이 그림에 처음 사용된 것은 이 밀레 선생님 그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밀레 선생님은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림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부인들도 결핵에 걸려서 거의 굶어 죽다 해서 죽었습니다. 참 불행하게 살았죠. 그리고 나서 죽고 나니까 밀레 선생님이 죽고 나니까 국보가 됩니다. 그림들이 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이 국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화가는 죽고 나서 유명해지고 큰 돈을 번다라는 게 누구 얘기예요? 밀레 선생님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밀레 그림이 있기 이전에는 렘브란트 그림, 르네상스 그림, 미켈란젤로 그림 뭐예요? 전부 다 신, 그리고 구약 성서, 그 다음에 최소한 왕, 귀족 이것만 그립니다. 그림도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밀레 선생님이 그린 거는 골목에서 오줌 누는 아이들, 그 다음에 물그릇을 따르면서 설거지야 그릇 닦는 여인, 감자 먹는 사람들 뭐 이런 걸 그립니다. 게다가 만종, 그 다음에 이삭 줍기, 갈색으로 된 평범한 시골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림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런 진짜의 모습을 그린 것들이 바로 나중에
그 국보가 됩니다. 진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레 선생님이 있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델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게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난 거죠.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녹색 웃더리에 갈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 보일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녹색도 촌스러운 거고 갈색도 촌스러우니까 저기 있는 아가씨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시골에서 온 촌스러운 아가씨죠. 네, 바로 그것처럼 은밀한 사랑, 시골 동네에서 몰래 한 사랑, 이런 것도 의미하고, 갈색 섹시라는 게 뭐예요? 미녀에 나타나는 그 시골 동네 아가씨,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처럼 이렇게 상징을 했고, 갈색의 여성은, 갈색은 여성의 색이라고 이제 쭉 나온 게 뭐냐면, 땅의 색, 출산의 색이에요. 약간 그거는 좀 출산과 관계될 때 갈색을 여인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기보다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인, 뭐 이런 뜻을 가질 때는 또 갈색의 여인으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은밀한 사랑은 마찬가지죠. 네, 지금 사진에 보면 성묘석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가난하고 뭐가 좀 안 좋았지만 사랑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걸 상징할 때 바로 이런 성묘석이 상징이 됐습니다. 다음에 독일 나치당이에요. 나치는 군대를 조직하고 지금 여기 보면 히틀러가 보일 텐데요. 가장 상징적인 걸로 바로 이 갈색 군복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정색도 입었죠. 그리고 갈색을 입었습니다. 독일군하고는 상당히 우리가 독일군 그러면 굉장히 멋진 옷, 군복도 멋있어요. 하지만 옷으로서는 이렇게 갈색 군복을 처음 입었고요. 그 다음에 보수파의 남성의 색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피부색인데요. 피부색이 아름답게 갈색일 때 가장 건강해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이 아름다운 갈색 피부를 가지면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인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여인이 이제 색이 비교가 되는데요. 확실히 갈색 여인이 좀 더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름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태닝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갈색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갈색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아주 가난하고 천박하고 이런 뜻도 있지만 대지에서 오는 편안함도 있고 황토가 주는 따뜻함과 아주 온화한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